자, 지방도시 살생부 여기 언급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압축도시거든요, 이게. 자, 압축도시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 또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이게? 그 도시 계획을 하다 보면은 도시 계획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가 네. 있잖아요. 이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는 주거 지역. 그래서 이제 이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여기는 뭐 상업 지역.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장에 관련된 어떤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이것들을 이제 분리해 가지고 토지 이용 계획을 했어요. 그거를 도시계획에서는 이제 용도지역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용도지역제, 그 용도가 정해지면은 그 내에서 건폐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건폐율은 이제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이 들어앉을 수 있는 비율. 용적률은 이제 이런 연면적의 비율이에요. 대지 면적 대비. 용적률이 높아지면 이제 건물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설정을 하면서 이런 용도를 공공의 어떤 그런 틀에서 이거를 계획을 하는 이게 이제 도시계획의 아주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용도를 다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계획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틀들을 자꾸 깨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트렌드는요 이런 여러 용도들이 융복합된 어떤 그런 공간 그것도 융복합으로 언제?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거죠. 일하고, 그쵸? 그 다음에 문화생활을 즐기고, 놀고, 그쵸? 그 다음에 정주하고, 이제 살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교육받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한 곳에 집중돼서 이렇게 막 섞이는 어떤 그런. 그래서 하나의 건물도 이제 복합 건물로 이제 건설을 하게 되는 이렇게 압축된 공간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세계적인 추세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도시계획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공간이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점점 밀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또 외곽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융복합 공간이랑은 또 반대 흐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방 중소도시라는 공간이 점점 매력을 잃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압축하자라는 얘기는 여러 다양한 기능들을 우리가 교통 결절점에다가 좀 모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놀고 먹고 이제 배우고 또 정주하는 일하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자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고요. 건물들이 특히 중요해요. 이런 기능을 가진 건물들을 이런 교통의 요지에다가 계획을 했을 때 공공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기능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니까 유인책만 있으면 된다. 유인책만 있으면요. 저희가 인구를 강제로 이 민주국가에서 쉬운 일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모이게 되면은 거기에 도보권 내에 또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거기에 또 유인책을 줘서 또 주택들이고 이제 도보권 내에서 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여기에가 사람이랑 일자리가 집중되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이제 그 지역이 매력을 잃지 않는다라는 게 압축 개념이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지자체 단위에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압축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념을 확장시키면은 지역 단위로도 그런 압축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안동 같은 경우. 안동? 네, 안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다 면적이 더 커요. 서울보다 면적 큰 데 많습니다. 근데 인구를 보면은 서울에 비해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죠. 그렇게 넓은 공간에 이런 인구들이 모여 살아야 되는데 이게 흩어져 살게 되면은 점점 에너지를 잃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자체도 이제 인구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모여야 되고요. 또 그래도 부족하게 된다라면은 옆 지자체와의 어떤 그런 연계, 접근성 강화를 통해 가지고 압축 연계 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어떤 그런 거고요. 제가 하나의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지방 도시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절대 인구가 부족해서 그러기도 해요. 인구 문제. 예, 인구 문제. 인구가 부족하게 되면은 인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압력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의료 시설이라든가 네. 고급 백화점. 네. 이런 기능들은 한 인구가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운영이 안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근데 그런 고차 위계를 가진 인프라가 어느 정도의 인구를 필요로 한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저는 그 딱 떠오르는 숫자는 없는데 그래도 네. 그거는 꽤 많지 않으면 운영 비용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 계략적인 인구가요. 최소 인구가 25만 정도예요. 25만. 예. 25만이나 30만 정도가 돼야 가장 그 도시에서 고차 위계를 갖는 이런 생활 인프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니면은 배우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나가게 된다고요. 예. 특히 민간이 운영했을 경우에는요. 그러면 나가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동네에는 큰 종합병원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제일 먼저 반응하는 층이 이제 이런 이동성을 가진 젊은 층이 예. 되는 거죠. 그 젊은 층이 빠져나가게 되면 인구가 또 줄지 않습니까? 음. 그렇게 되면은 차상위 인프라, 그 다음 인프라가 아하. 또 빠져나가는 압력을 현상. 계속 받는구나. 예. 또 빠져나가면 인구가 또 줄겠죠? 예. 그럼 또 줄면은 그 또 차차상위 인프라가 또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인구 25만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다.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 같은 경우에도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에는 잘 안 없어요. 내려오나.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에 가 있는 곳은 그쪽에 유동인구가 많은 아하. 관광지라든가 와다다 하는 사람이 예. 많은 곳이에요. 예. 그런 업체들도 상권 분석을 철저히 하고 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동네에는 도 없어요. 우리 동네에는 가 없어요. 아하.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청년들의 어떤 그런 자긍심을 건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뭐 대도시는 옆에 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인프라들이 자꾸 인구가 줄어서 입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청년들은 그 지역을 매력이 없다라고 예. 아니면은 대도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느낌이 네. 있다. 이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기회도 향유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크게 박물관이라든가 어떤 그런 뭐 예술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그만 것에서도 생활 인프라.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왜 계속해서 압력을 받고 줄어드는가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압축 도시로 비교적 괜찮다. 또 최근에 그 한 뭐 예를 들 수 있는 예를 들어 판교 같은 게 그런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판교는 수도권 내 중에서도 핵심 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판교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랑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판교역이 뭐 양재, 강남이랑 세내정거장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최근에는 저기 판교 테크노밸리라 그래서 그렇죠. 예. 뭐 사람들이 한국의 실리콘밸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근데 일자리 기능만 집어넣어도 거기에는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죠. 이렇게 이런 산업 기능들을 예. 유치하는데 그 이유는 그 주변에 있는 이제 특히 강남에 있는 여러 인프라들, 생활 인프라들을 이용하기 쉬운 공간이기 때문에 판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고밀도 공간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주거 기능이 좀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거를 강남에서도 해결할 수 있고 연계가 되니까. 네, 분당에서도 해결할 수도 있고 또 거기 이제 일자리 기능이 강하고 첨단 일자리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이제 판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런 압축 전략을 뭐 강하게 쓰는 곳은 아직까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압축 도시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저는 이제 비전문가죠, 이 부동산 쪽은 도시계획. 근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 느끼는 것이 역시 그게 압축 도시가 잘 되려면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유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책이. 네, 정확하신 네. 말씀입니다. 조금 더 본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간, 조금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문화적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느 공간이 그런 기회들을 더 많이 제공을 할 경우에 청년들은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자꾸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공간 쏠림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